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5조 화해의 권고 1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일제 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일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 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 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 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1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 간주 1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1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 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을 열 수 있다. 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 및 변론 준비 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3.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년 10월 31일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1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 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 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 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 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신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1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년 10월 31일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1.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 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년 5월 17일 3.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 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년 5월 17일 4.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년 5월 17일 5.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년 5월 17일 6.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년 5월 17일 2017년 10월 31일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일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기록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 독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 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 적혀 있는 때 이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 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 이하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라 한다. 이 제3자 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 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갖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년 7월 11일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 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년 7월 11일 4.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7월 11일 5.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7월 11일 6제 사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년 7월 11일 제163조의 이 판결서의 열람 복사일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갖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이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년 12월 8일. 3.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4.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5.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 제4항 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6.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본조 신설 2011년 7월 18일. 제목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해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절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이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 증거 조사 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2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3.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4.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등 1. 법원은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문심리위원회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5. 전문심리위원회 제청 및 기피 1.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2.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년 7월 13일 제164조의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년 7월 13일 제3절 기일과 기간 개정 2007년 7월 13일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일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신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 기일의 통지 일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이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 출석 승낙서의 효력 소송 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 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의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과기간 일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일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송달 개정 2007년 7월 13일 제174조 직권 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 송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일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이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 송달기관 일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3.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년 2월 21일, 2020년 12월 22일
제177조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송달 1회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 교부 송달의 원칙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가름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 군관개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의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년 2월 21일 제183조 송달 장소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 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 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야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에 신고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 일당 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 보충 송달 유치 송달 1. 근무장소 외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 우편 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 송달함 송달 1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야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송달함의 이용 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 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 발신주의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개인 등에게 할 송달. 일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이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 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일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년 12월 30일. 이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년 12월 30일. 4. 원고가 소권항 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년 4월 18일. 5.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년 12월 30일, 2023년 4월 18일.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1.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개정 2007년 7월 13일. 제198조 종국 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 판결을 한다. 제199조 종국 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 일부 판결. 일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 중간 판결. 1.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2.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의 이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년 3월 29일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 직접주의 한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이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3. 단독 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 판결의 효력 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 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 선고기일 한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한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 사망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4.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 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일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11조 판결의 경정 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정 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 재판의 누락 일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이 소송 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의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 소송비용담보 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 가집행 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1.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3.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 외국 재판의 승인 1.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야 확정 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년 5월 20일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 아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 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 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이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년 5월 20일 제목 개정 2014년 5월 20일 제217조의 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1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이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년 5월 20일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일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의 이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 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년 4월 18일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 조서 변론 준비 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 결정 명령의 고지 1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이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 소송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해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 판결 규정의 준용 1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화해권고 결정 개정 2007년 7월 13일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일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227조 이의 신청의 방식 1위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 3.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 이의 신청의 취하 1.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 신청으로 본다. 제229조 이의 신청권의 포기 1위의 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 이의 신청의 각하 1.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 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에 거심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2.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 이의 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일의의 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이 화해권고 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개정 2007년 7월 13일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일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 소송 능력의 상실, 법정 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일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외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년 3월 31일 제240조 파산 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년 3월 31일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 신청권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 수계 신청의 통지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 수계 신청에 대한 재판 1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 법원의 직무 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일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 소송 절차 정지의 효과 한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 절차의 수개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1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23년 4월 18일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이 소장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일정 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전속관할로 한다.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년 12월 30일 이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년 12월 30일 제255조 소장 부본의 송달 1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1.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3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답변서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1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 변론 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년 12월 26일 제259조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